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5억씩 증여해서 총 10억을 증여받는다. 기분 일단 엄청 좋죠.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때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억씩 남편 5억 받고 아내 5억 받고 이걸로 뭔가 좀 하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늘 한번 증여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부모님께서 10억을 증여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자금 10억을 증여받는 거예요. 자, 일단 기분 좋죠? 기분 좋은데 뭐가 있어요? 증여세 꽤 많이 나오겠죠?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줄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증여세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예전에 한번 살짝 살펴보긴 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분 지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씩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가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10억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현금이라면은 이 안에 채무가 끼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채무 인수액 차감하는 거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증여를 받는다는 거는 뭔가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가 있는데 우리 현금 증여 받을 때는 이런 게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증여재산가액이라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과거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거는 다 더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찍 증여하는 게 좋은데 이때 동일인에는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빠한테 1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엄마한테 받아요. 그러면 아빠와 엄마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사람이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봐서 이걸 더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배우자가 동일인이라고 했는데 아빠, 엄마 그럼 동일인이잖아요. 세법에서는 징계받을 때.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요? 가끔 제가 물어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배우자, 할머니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더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증여재산가를 받고 채무 받은 게 있으면 빼고 여기에 동일인 거는 10년 내에 더하고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리고 관심 있는 게 증여재산 공제가 있죠. 공제는 뭐예요? 제가 뺀다 그랬잖아. 그럼 증여재산 공제는 뭐다? 수증자별,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뭔가 이렇게 차감해 주는 게 있어. 이게 우리 배우자 뭐 6억, 성년 자녀 뭐 5천만 원 이런 건데 뒤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까지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뭐 간평 수수료 있는데 이거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곧바로 과표가 나온다. 과표 나오면 이제 세금 계산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주면은 그냥 밑에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 중요한 거 증여재산 공제 그리고 증여세율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보자고요. 자, 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리셋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증여를 하시거나 받으실 거면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먼저 증여자 그룹별로 볼 텐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한테 6억 그리고 아내가 다시 남편한테 6억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면 이게 다시 생겨버려요. 자, 그리고 직계 존속 증여하는 사람이 직계 존속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위에 있는 사람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위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얼마까지 줄 수 있냐 공짜로 5천만 원 줄 수가 있어. 5천만 원. 근데 이게 10년이에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이게 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 곧바로 처음에 2천만 원, 성년 자녀 되면 5천 이런 식으로 올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자, 반대로 직계 비속이 증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증여가 항상 위에서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이렇게 위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직계 비속이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렸다. 그러면 이미 우리 부모님은 성년이시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의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뭐 사위, 장인, 장모, 뭐 형제 다 그냥 웬만하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증여재산 공제 이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증여세 세율 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10%에서 50%까지 있는데 이걸 다 외우면 좋은데 저도 다 못 외우거든요. 대신 이건 알아두자는 거죠. 과표 1억까지는 10%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세율보다는 낮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은 뒤에 뭔가 할 때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율표 보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얼마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10억 원. 야, 이거 기분 좋죠?
자, 기분 좋은데 어떻게 계산하냐? 증여재산가액 10억, 따로 채무는 없죠. 그리고 10년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거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증여재산 공제를 빼야 되는데 과거 10년 동안 내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 5천만 원 빼줍니다. 내가 성년 자녀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간평 당연히 없겠죠. 현금이니까. 그러면은 증여세 과표가 9억 5천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앞에서 보셨던 세율표 있죠? 그걸 적용하면 30% 적용이 됩니다. 30% 적용이 되고 이제 누진공제를 빼면 2억 2,500만 원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리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대로 신고를 하면은 3% 할인해 줍니다. 3%. 그래, 너 신고 잘했다 해서 기특하다 그래서. 과거에 저게 10%였어요. 지금 3%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언젠가 0으로 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국세청에서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다 잡을 수 있어. 이거거든요. 어쨌든 3% 빼주면 최종적으로는 2억 1,825만 원.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세금 얼마 내야 돼요? 2억 약 2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거지. 누가 내요? 증여받은 사람이. 그럼 나는 얼마나 남는 거예요? 한 7억, 한 8천 정도 남는 거죠. 그리고 10억짜리 집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큰 돈을 받았는데, 야, 세금도 이게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요즘에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증여재산 공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본 몸풀기였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거냐? 이왕이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자, 기억하십시오. 모든 이 절세의 기본은 뭐냐면 분산이에요, 분산. 나눠버려야 돼. 찢어서 나눠버려야 돼. 자, 이 경우에는 뭘 나눠야 되냐면은 명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름을 분산시켜줘야 돼요. 자, 어떻게 분산시키냐면, 자, 남자가 예를 들어서 본인 남자 집에서 10억을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자 집에서 5억을 해주시고, 여자 신부 집에서 5억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집은 이게 안 된다. 이건 좀 논외로 하고,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5억을 이렇게 주고, 다시 5억을 이렇게 주면은 일단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수중자라고 하잖아요. 수중자. 남편, 그리고 아내, 나눠졌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한 사람 거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겠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증여재산가가 이제 10억이 아니라 5억으로 내려와요. 당연히 채무 인수액 없죠? 이거 뭐 동일인한테 받은 거 없다고 하니까 없겠죠? 자,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니까 과표가 4억 5천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세율 자체도 20%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고 공제금액 빼주면은 증여세 산출세액이 0.8억이 나옵니다. 8천만 원으로. 또 마찬가지로 신고세 공제 3%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인당 7,760만 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 쪽에서 7,760만 원, 여자 쪽에서도 똑같이 7,760.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략 1억 5천 정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최종 결과를 봅시다. 만약에 본인이 아버지한테 곧바로 10억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가 얼마가 나와요? 2억 1,825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가 본인한테 5억을 증여해 주시고, 장모님이 와이프한테 5억을 증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제금액은 똑같이 5천만 원씩 들어가죠? 그 결과 1인당 7,760이 나오니까 둘을 더하면 1억 5,520만 원. 자, 그러면은 한 명이 다 받았을 때보다 둘이 나눠서 받으니까 얼마가 절세가 되는 거예요? 무려 6,305만 원이 절세가 되는 거예요. 엄청 큰 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다 증여받는 게 아니고 이걸 나눠서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까지만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증여세 줄이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10억짜리 아파트 사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내가 지금 잘 알아요, 지금. 자, 볼게요. 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어차피 남자 쪽에서 본인 부모님한테 5억을 받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여자 쪽으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같은 가족이 직계가 다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장인어른이 그냥 사위한테, 나한테 주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1,000만 원이죠. 왜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장인어른, 장모님은 직계 존속이 아니에요. 기타 친족이에요. 내 위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줄어듭니다. 물론 요거 뭐 나는 크게 상관 안 하겠다.
그냥 증여받겠다 하시면 해도 되는데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게 더 중요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남자 쪽에서 5억을 증여받고 여자 쪽에서도 5억을 증여받잖아요. 자, 그럼 둘은 각각 돈을 따로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돈을 배우자 와이프 있는 돈을 갑자기 남자 쪽으로 계좌 이체해버려요. 그리고 남자가 전부 다 단독 명의로 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인 쪽에서 여자 쪽으로 보내고 다시 이거를 남자 쪽으로 우회 증여한 거잖아요. 약간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원쿠션 때린 거잖아요, 지금 이거. 이런 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각자 5대5 공동명의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5억 대 5억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 쪽 집안은 좀 여유가 있어서 8억인데 여자 쪽에서는 2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요거 그냥 받은 대로만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지분만큼만 이렇게 8대2 이렇게 하셔도 돼요. 9대1, 뭐 7대3, 6대4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증여 이슈 없는 정도로. 그런데 똑같이 받았다, 그리고 각자 소득이 있다, 여유 된다 그러면은 5대5로 하시는 게 나중에 양도세 같은 거 할 때 공동명의 절세 효과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좀 약간 머리 쓰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 과세당국에서도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10억을 주신다.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그냥 이렇게 다 받지 마시고 명의를 분산하고 그 명의 분산한 거에서 각자 지분대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나중에 양도세 할 때도 우리 맛동산에서 제가 여러 번 계산하는 거 사례 보여드렸는데 양도세 할 때도 공동명의 해야지 절세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부부간에도 뭔가 되게 화목해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절세의 기본은 분산이다. 그래서 앞의 사례에서는 명의를 분산한 거였고요. 우리가 사전증여, 증여는 일찍 할수록 좋다. 이거 있잖아요. 10년마다 증여재산 공제가 리셋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기간을 분산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나누어 버리시면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